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요, 호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악재뿐이었는데요. 민간 고용지표는 부진했고, 오펙 플러스가 일단 증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질 이슈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스틱 총재가 어제 연준이 증시 구원투수로 나서주는 연준 풋 소문에 대해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일단 경고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이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9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는 콤보까지 날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이날 반등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기 힘들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합의를 봤으니 지금 당장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펙이 그동안 증산 쪽에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의 변화의 흐름이 나온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상승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계속해서 장중 내내 꾸준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의 낙폭이 요즘 두드러지다 보니 이 저가 매수세가 나스닥 지수에 조금 더 유입이 되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2.7%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추세적 상승에는 아직도 물음표가 달려 있지만 악재의 무게가 확실히 덜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히트맵을 보셔도 종목별 반응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딱 전거래일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부진했을 때 홀로 올랐었던 에너지 섹터 정도만 하락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섹터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부분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양호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반격이 반가웠고요. 여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등의 종목 7% 가까운 플러스권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로 인해서 대부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주식 분할이라는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홀로 계속해서 좀 상승불 켜는 게 특징적이고요. 테슬라 4.68%의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성장주 이렇게 대부분 강세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상승단에서는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지수, MSCI 추종지수 보면 1.7%의 강세였고요. 한국지수가 1.5% 가까운 플러스권을 연출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화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들면서 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추종지수 모두 상승세를 간밤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0.8% 가까운 플러스권이고요. 종합적으로 환율까지 고려하고 전거래일 마감 수치까지 고려했을 때 코스피는 한 1% 안팎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는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하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증심의 중심 맥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각각의 산업 추종 ETF인데 전기차 대표 ETF 나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섹터 추종 ETF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쪽에는 엘버말, 일본의 TDK,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이런 전기차 완성 기업을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업,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까지 포함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섹터 ETF 쪽은요. 베스타스, 솔라에지, 플러그 파워 등의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차트 비슷하죠. 둘 다 한 5월 10일 안팎에서 딱 바닥을 다지고
돌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의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는 전기차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두 ETF가 딱 바닥 잡고 위로 돌려 올라갈 당시는 공교롭게도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의 흐름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유가는 딱 그 당시에는요, 100달러 선 테스트에 좀 들어가면서 완전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간밤 또 유가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플러스권 마감을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름 가격이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가 친환경 혹은 그 전기차 이런 쪽을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자 석유 말고 다른 쪽에서 에너지원을 끌어다가 써야 된다라는 일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의 정책 당국의 고민도 녹여낼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또 이 친환경 쪽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 키워드들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탈러시아, 탈유가, 탈인플레이션, 탈탄소 이 모두를 해지하기 위한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이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ESS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실제로 각국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 다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육성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중국의 국무원에서 발표한 내용 아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조치가 쭉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 중점적인 내용 두 가지를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막, 대지를 중심으로 대형 풍력과 태양광 인프라 건설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고요. 지방정부 특수채를 발행하는 거 빨리빨리 해라, 많이 해라, 독려를 하면서 그 어느 것들의 부양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부는 신형 인프라나 신에너지에도 적용하게끔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의 반응은 태양광 쪽이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따취엔유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중국 기업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DR이고요. 간밤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신터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태양광 기업이고요. 상하이에 상장돼 있는 시안롱지도 전거래일에 1.6%의 상승권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이슈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내용 캡처해서 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의 이 육성을 위해서 이제 연방 토지에 대해서 요거를 한다 그러면 건설 비용을 한 50%까지 줄여서 쉽게 여기에 오세요라는 그런 정책을 펼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간밤 급등하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테마주와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우라늄 테마주 대표 기업들의 급등률 기입을 해봤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쪽 중국 기업, 미국 기업 다 같이 있는데요. 니오, 니콜라 이런 기업들 7%의 급등 양상 전개를 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요. 태양광 섹터 마찬가지로 급등 양상 간밤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지난 6월 2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후속적으로 발표되는 정책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에너지 밑그림 내용이고요. 우리는 원전을 정상화하는데 원전 가동까지 그 공백의 시간이 있으니 나머지 풍력과 태양광, 수소를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빈도수를 따졌을 때 풍력의 빈도수가 좀 높았는데요. 이후에 좀 발표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따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 쪽은 투자뉴스 7에서 박민영 앵커가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이제 미드스트림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초적인 폴리실리콘인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은 OCI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제 중국 쪽에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걸 가지고 만드는 셀과 모듈 업체의 오히려 이익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 모듈 담당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 언급 빈도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관련해서는 풍력의 그 몸통 있죠. 타워를 만드는 세계 MS 기준으로 1위 기업이 CS 윈드입니다.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구조물과 부품단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